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반짝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와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경기 북동부를 비롯한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9.7도, 대관령 영하 18.1도, 충주 영하 10.5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텐데요.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공기는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낮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오전 서울 등 중서부를 시작으로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모레 눈과 비가 그친 뒤로는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정릉동의 한 지상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3대가 모두 탔습니다. 경기 동두천에선 비닐하우스 화재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차량 뒤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있던 주민 11명이 몸을 피했고 겹겹이 세워져 있던 차량 3대가 불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불길에 휩싸여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 동두천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주거용 컨테이너에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소방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거동이 불편한 남성이 불을 피하려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창원 무악산 정상에서도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대산면 수변공원 인근 갈대밭 화재로 2,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5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며 경찰에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긴급 체포된 60대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상에서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정상훈련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6일엔 폭약을 터뜨린 거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군은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 완충구역에 사격을 감행한 겁니다. 포탄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넘어오는 등 피해가 없어 우리 군은 6일에 이어 어제도 대응 사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6일엔 포사격을 한 게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대는 해안포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며 폭약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탄착점까지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비아냥댔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군을 군복 입은 광대들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저급한 선동이자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부터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서 사흘 연속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는데 이 중 일부는 서해 북방 한계선 7km까지 근접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김 부부장의 폭약 주장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면서 남한 내부 갈등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이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제시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도 어렵고 회색지대 전략이라 해서 누가 도발을 했는지 약간 불분명한 이제 그런 전략 전술로 접근할 수가 있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40번째 생일을 맞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무력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안에 탈당을 선언할 전망입니다. 당 내에서 합류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는데요. 다른 신당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와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를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진 빚을 아직 못 갚았다.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갚고 떠나겠다며 이번 주 탈당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생전에 야권 통합을 강조했다며 이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야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벗어난 것이고 또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란 김 전 대통령의 대표적 어록 중 하나를 인용해 반박했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출범이 예상되는 이낙연 신당에 합류 의사를 밝힌 민주당 현역 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신당 등 이미 깃발을 올린 제3지대 세력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정당을 합쳐서 출마한다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내일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외에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참석하는 만큼 이른바 빅텐트 구상을 놓고 어떤 교감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